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떻게 할로윈은 잘 보내셨나요?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초등학교나 이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할로윈 때 약간 뭐 코스튬 입기도 하고 뭐 캔디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원어민 선생님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도 가르쳐 주고. 오늘은 어떤 토픽을 가지고 왔냐 하면요. 철통밥통. 그게 과연 어떤 직업일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캐나다에 왔었을 때, 그쵸?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을 당연히 원하시겠죠?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직업이냐 하면요. 유니언 잡이라고 하죠. 노동조합이 있는 직업. 노동조합이 있는 직업의 종류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버스 드라이버들도 유니언 잡이고, 그 다음에 교육계 쪽도 유니언 잡이고요. 뭐 의료계 일하시는 분, 뭐 간호사나 그런 분들도 다 유니언 잡이고요. 그 외에 아니면은 뭐 기술직에 일하시는 분들도 유니언 잡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유니언 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언 잡을 가지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우선 유니언 잡이 아닌 노동조합이 없는 non 유니언 잡이 왜 별로인지 그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고용주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임금을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이라든지 의료보험 같은 혜택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의견 반영이 거의 안 되죠. 모든 근무의 조건의 룰을 고용주가 정하고 거기에 근로자들은 그냥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용주가 정한 룰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은 뭐 계약을 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일을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일을 안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 직업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조합이 없는 잡들을 보면요. 고용주의 노예가 되기 쉽죠. 근데 유니언 잡은 왜 좋냐 하면요. 근로자가 근무 조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떠한 근무 조건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하고 여러 가지 협상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1대1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근무 시간을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금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진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징계, 노동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고용도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니언 잡들이 급여도 더 많고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유니언 잡, 노동조합이 있는 직업이 왜 좋은지 그 장점을 10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유니언 잡이, 노동조합이 있는 직업이 더 급여가 많습니다. 시간당으로는 5.5달러 정도가 더 많고요. 매달 200불 정도가 더 평균적으로 더 많고요. 23%의 더 많은 급여를 노동조합이 있는 유니언 잡이 더 받습니다. 특히 저임금의 직업들이 있죠. 저임금의 직업들을 비교해 봤을 때 유니언이 있는 저임금의 직업들이 비유니언,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없는 그 직업들보다 더 좋은 혜택과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등인데요. 유니언 잡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이나 뭐 나이가 많으신 분,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그리고 인종차별,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기회가 거의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비노동조합의 직업들은
남자, 여자 차별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쵸? 인종에서도 더 차별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유니온 잡을 보면요. 어떠한 자리가 났어요. 어떠한 자리, 뭐 매니저 자리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시니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자들이 조건이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들어온 선배, 시니어한테 먼저 그 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펜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캐나다가 복지가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요즘에 노령화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그에 반해서 젊은 층의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쵸?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지만 그 연금을 지원해야 할 젊은 사람들, 텍스를 내야 할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 혜택이 점점 예전보다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유니언잡은 거기에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그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죠. 비유니언잡은 그 연금이 있는 회사가 30%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치과 그 혜택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유니언잡들이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잖아요. 공립학교에서. 그래갖고 저도 유니언잡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짜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1년에 얼마까지 마사지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가 아프다던가 목이 아프다던가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그냥 그 예약을 해서 마사지 받으러 가면 돼요. 네 번째는요, 고용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40대 중반, 초반에 많이 이제 해고를 당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해도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평생 직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유니언잡은 대부분 풀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퍼미넌트입니다. 즉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에요. 유니언잡을 봤을 때는 14%가 파타임 워커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파타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육아를 해야 된다, 집에 가서. 그러면은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비유니언잡을 보면요, 20%가 파타임 워커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고용 보장도 안 되죠. 다섯 번째는요, 산업재해에 관한 문제인데요. 유니언잡은 근무 환경에서의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니언잡이 비유니언잡보다 30% 낮은 치명적 상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애아들과 일을 할 때 장애아들이 저를 이제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레포트를 써요. 이 폼이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해서 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해서 이게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워크비스에서 그 편지가 날아오고 근로자인 제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 절차를 다 밟아줍니다. 여섯 번째는요, 근무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오버타임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커피 브레이크라고 많이 얘기하죠. 여기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15분 그 커피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런치 브레이크가 있는데 커피 브레이크하고 런치 브레이크 그 시간 텀이 너무 길면은 유니언의 그 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텀이 길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브레이크가 10시였어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을 자기가 너무 바빠서 그쵸? 2시에 먹겠다. 그러면 그 유니언의 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점심은 반드시 최소한 늦어도 1시 반 전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나는 괜찮다. 왜냐면 나는 내 학생을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그쵸? 학생이 귀가한
2시 반에 먹겠다. 그런데 헤드 티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 유니언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1시 반 이전에 적어도 식사를 해야 된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뭐 점심을 뭐 늦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늦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버타임에 대해서 철저해요. 자기가 만약에 5분, 10분이라도 오버타임을 했으면 그게 불만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매니저가 있으면 매니저한테 말해서 그만큼 더 빨리 떠난다든가, 그쵸? 다른 날 더 빨리 퇴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가 계속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예를 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다 학교를 한 후에 회의를 해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근무 시간이 3시까지예요. 그런데 다른 뭐 헤드 티처나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시가 딱 되잖아요. 땡 하면은 헤드 티처가 말을 하고 있어도 그냥 가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헤드 티처가 너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집에 가?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3시기 때문에 3시가 되면 정확하게 그냥 갑니다. 물론 그게 예의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아니면은 그 헤드 티처가 말하는 그 주제가 자기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자기는 더요 3시에 딱 근무 시간이 끝나니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땡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갑니다. 얘기하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그게 저는 조금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저도 그래요. 3시가 딱 되면 회의가 진행 중이라도 나한테 별로 그렇게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하면 저도 그냥 갑니다. 자, 7번째 봅시다. 7번째는요. 트레이닝이나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니언 잡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그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대학교나 아니면 칼리지에서 듣고 싶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제가 일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학비가 그 유니언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갖고 저는 공짜로 그냥 학교 그 프로그램을 대학교나 아니면 칼리지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Education Assistant니까 저는 수화를 배우고 싶다. 칼리지에서. 그러면은 그 수업료를 유니언에서 그쵸? 그 수업료를 대줍니다. 그럼 저는 공짜로 칼리지에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8번째를 보면요. 8번째는 투명성과 공정한 합법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Common Wage Scale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어떠한 불만사항이나 그 임금 협상 같은 거에 있어서 유니언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버스가 아마 저번 금요일에 아마 파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니언의 결정을 위해서 버스는 다니지만, 그쵸? 하지만 뭐 버스 스케줄이 좀 뭐 버스가 몇 개 취소된다든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근무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 급여에 대한 약간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러한 적정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유니언을 통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니언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5, 6년 전인가? 5, 6년 더 냈죠. 그때도 선생님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정부에서 교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사들을 많이 해고를 시키려고 그랬죠. 근데 교사들이 유니언을 통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의 직업을 지키고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은 잡 쉐어라고 해서 한 반을 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 반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면 한 사람의 교사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반을 두 교사가 가르치면 그쵸? 2명의 교사가 필요한 거죠. A라는 선생님이 뭐 월, 화, 수 이렇게 가르쳤으면 B라는 선생님이 목, 금 이렇게 가르쳐서 자기들의 그 교사라는 직업을 킵하면서 유지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윈윈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비유니언 잡을 보면요. 고용주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임금 정하죠. 그래서 물론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쵸, 유니언 잡보다는 그게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봤을 때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고용주가 제시한 그 임금에 그냥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갖고 자기가 일한 근무 시간보다도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불합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말 못하는 경우가 있죠. 9번째는요, 조금 이제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건데요. 직장의 민주주의를 대표합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아니면 직장이 민주적으로 변할 수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요. 비노동조합의 직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많은 노동자들이 비노동조합의 직업보다는 노동조합의 직업들을 선호하고 거기에 많이 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노동조합의 직업의 고용주들이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좀 더 나은 조건과 근무 시간과 급여를 임금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직업들과 그렇기 때문에 비노동조합의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유니언 잡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유니언 잡에서 일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요. 철통밥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치과보험도 잘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왔을 때 철통, 밥통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유니언 잡을 잡으세요. 같은 직종이라도 유니언 잡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후가 그나마 좀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캐나다에 처음에 왔을 때 직업을 막 찾으러 다닐 때 퇴직하고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됐었거든요. 퇴직하고 내가 연금을 나라에서 받지만 캐나다에서 산 그 세월이 얼마 안 되고 캐나다에서 일한 그 시간이 제가 퇴직하는 기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라의 연금이 별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니언 잡을 잡은 후에는 조금 더 안정되고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되고 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유니언 노동조합이 있는 직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노동조합이 있는 직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